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가 공모를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 상금이 중요합니다. 상금이요. 당선작 한 편에 상금이 100만 원. 그때 당시에 네. 100만 원이면 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당시 뭐 커피 한 잔에 한 80원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면 한 그릇에 400원. 400원? 네, 요즘은 지금 냉면 10,000원 넘어요. 뭐 10,000원 이상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저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거의 1,200편이 넘게 공모를 예. 공모에 응했었더라고요. 저 정도 상금이면은 네. 다 할만하죠. 그 전제의 공포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것이 방금 이제 베트남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베트남전이 결과가 안 좋게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쪽 베트남을 도와주러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북쪽이랑 싸우다가 남쪽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갑자기 감정이 확 되면서 우리도 그러면 북쪽한테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이제 공포심이 커진 거고 네. 그때 미국의 입장도 바뀌었는데 네. 미국이 베트남에서 너무 고생하다가 결국 성과가 없이 철수하게 되니까 네.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막 불붙으면서 우리가 왜 남의 나라 가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7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공포심이 커진 와중에 1971년에 진짜로 미국의 7사단이 철수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 이제 걱정이 커졌고 북한이 군사력, 군사기술 더 우리나라보다 우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총력안보 체제를 강화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모의 훈련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 향토 예비군 훈련 활동을 독려하면서 더 이상 외국 군대에 국가 안보를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 때부터 우리나라 국방력이 발전한 거예요? 저 때부터. 저 때부터. 예, 저 때 전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한테도 밀리는 상황이었고 네. 거의 뭐 총환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1970년대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강요들을 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불러가지고 네. 선언을 딱 한 거예요. 이제부터 중화공업 발전하고 방위산업 육성한다고 선언을 딱 한 거예요. 네. 엄청난 모험이었거든요. 그게. 네네.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중화공업에 쏟아 부은 거예요. 실패하면 우리 망하는 거였거든요. 거의 도박 수준이었는데 네. 그걸 한 거예요. 그때 방위산업 육성하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전쟁 일으킬까 봐.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무기를 기술을 못 받으니까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 기술을 하나씩 이제 늘려가기 시작해서 71년에는 비밀리에 남몰래 미사일 기술까지 막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79년에 마침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지대지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거리에 160km, 100도 이런 것까지 개발하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딱 반석위에 오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선 안보 안정을 위해서 방위 산업 연구에 박차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국민의 애국심 또 결속력을 고취시킬 수단으로 군가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가 공모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요.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새 군가 공모. 이게 동아일보 1976년에 기사가 떴었는데요. 네. 전 국민이 함께 부를 새 군가를 7월 31일까지 신문협회에서 접수를 한다. 여기 상금이 중요합니다. 상금이요. 당선작 한 편에 상금이 100만 원. 100만 원. 네. 그리고 가작 한 편에 상금이 50만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굉장히 지금 좀 높은 상금이거든요. 예. 그렇죠. 1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네. 100만 원이면 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당시 뭐 커피 한 잔에 한 80원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면 한 그릇에 400원. 400원? 네, 요즘은 지금 냉면 10,000원 넘어요. 뭐 10,000원 이상이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물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때 네. 100만 원이면 매우 큰 돈이다. 5천만 원 이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제가 저때 기사를 찾아보니까 거의 1,200편이 넘게 예. 공모에 응했었더라고요. 저 정도 상금이면은 네. 다 할만하죠. 네. 할만하죠. 네, 할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 국민이 뭐 함께 부르려고 나왔나요? 전 국민이 함께 부를 군가? 네. 이상하잖아요. 네. 군가를 왜 전 국민이 함께 그러니까 저 당시는 그런 시대였다.
네, 전 국민이 함께 군가를 부르는 시대였다, 저 때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군가가 우리 뭐 군인들만 나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전 국민한테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전 국민이 함께 불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쉽게 네. 대중적인 노래를 네.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때는 초등학생들도 막 그 여학생들 그 뭐죠? 고무줄놀이 선우의 시체를 넘거나 뭐 이거 고무줄 하면서 네, 그런 노래 맨날 고무줄 불렀던. 하면서. 애국심이 엄청 많았었. 네, 그랬던 시대입니다. 자동적으로 애국심을 네. 그 학습했던. 네, 총력 안보. 네. 그렇죠. 근데 오늘의 주제곡 전우도요. 네. 이 시기에 발표된 군가입니다. 네. 그래서 군가 공모 조건이 대중성, 민족성, 흥겨움 아까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전우도 이런 부분을 지니고 있는지 네. 우리 함께 가사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전후 1절 가사를 보면은요. 네. 별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와. 네. 가사 사실 어떤가요? 네. 그 전우라는 가사를 저도 보면서 노래를 네. 땄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좀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비장함보다 뭔가 군장병들을 약간 좀 늠름한 아들. 그러니까 내 아들로 표현한 게 뭔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보람차고 젊고 이런 단어들도 사실 희망적이고 좀 밝은 단어들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후 노래 그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리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무궁화. 네, 군가치고는 좀 비교적 좀 평화롭고 좀 서정적인 네.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에 네. 장병들의 인간적인 면모 같은 거 그런 게 좀 들어가 있고 2절 가사에 보면 한까치 담배 이런 표현도 뭔가 그 디테일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표현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군가가 뭔가 이 병사들을 그냥 용사, 무적의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이 노래에서는 조금 더 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면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조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1절에 보면은 군인을 무궁화에 비유한 게 가장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무궁화는 약간 좀 쉽게 시들지 않고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모습이 끊임없이 헌신하고 열심히 이게 군인의 모습과 좀 잘 어울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설아윤 씨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네. 무궁화가 끊임없이 피고 또 피는 특성에서 영원한 생명력을 따온 가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절, 3절 마지막 가사를 보면요. 거기 언급되는 부분이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네. 떳떳이 피고 질 용사들 이런 부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가사는 순결하게 피어났다가 마땅히 사라지는 무궁화를 닮은 군인의 숭고한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또 무궁화가 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니까 그렇죠. 결국 군인 한 명 한 명이 우리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피고 질 이렇게 나니까 질 여기 진다는 거에서 뭔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겠다 네. 그런 또 비장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군인이 돼가지고 막 훈련 중에 막 전투 중에 이 노래 들으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장병들이랑 되게 돈독해질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가 전우니까 네. 전우회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노래 가사에도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네, 우리. 전우회라는 단어도 노래 중에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끈끈한 정을 나누는 장병들인데 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더더욱 막 애국심, 단결력 이런 것들이 대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래가 정말 힘을 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노래 가사가 조금 울림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적인 가사가 군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도 많고 뭔가 감성적 표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서정적이고 약간 감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 곡의 가사를 쓴 분이요. 바로 시인 박목월 선생입니다. 신기해서 또. 네, 그래서 잠깐 이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1915년 경상북도 월성에서 태어났고요. 네. 1939년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도와 청담, 경상도의 가랑잎 이런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토속적 이미지와 민요적 율조가 특징이고요. 또한 시에서 애국적 사상을 진하게 표현하던 대표적 시인인데요.
우리 박목월 하면은 다 청록파 신. 네. 다 기억을 아마 할 겁니다. 네. 열심히 외웠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박목월, 청록파 이렇게 네. 외웠었는데 맞습니다. 방금 애국적 사상을 표현했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렇게 애국적 사상을 표현을 하시니까 그게 또 이제 전우라는 군가로 표출이 돼서 그 어떤 애국심 폭발 이 정서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그 향토성, 애국정서 이런 것 때문인지요. 네. 전후 외에도 군가인 개선행진곡 이 가사를 쓰기도 했고요. 네. 이곳도 정글 속에 흐린 강을 입히가 찬란한 평화의 너를 가졌네. 장하다 용사여 평화의 사도 그 이름 검은 길이 빛나리. 또 국가 주요 행사곡도 제작해서요. 국가 행사에도 자주 참여했었는데요. 네. 마침 박목월 선생님의 활동 영상이 KTV에 남아있거든요. 네. 굉장히 귀한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문화공보부는 박목월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광복 30년 노래를 제정했습니다. 눈부신 태극기 우러러보던 그날의 그 감격 가슴에 안고 비바람 험한 길 다 이겨내고 줄기차게 뻗어온 광복 30년, 광복 30년. 허리가 잘리온 조국의 슬픔. 무도한 남침을 물리쳐가며 잘 살려낸 의지와 의지로 뭉쳐 줄기차게 뻗어온 광복 30년, 광복 30년. 오늘은 든든한 그 터전 위에 찬란히 열리는 전진의 아침, 뜨거운 핏줄은 핏줄로 이어 줄기차게 뻗어온 광복 30년, 광복 30년. 광복 30년. 네. 계속 쩌렁쩌렁 네. 남네요. 왠지. 정말 막 결연한 의지, 막 웅장한 느낌 이런 게 느껴집니다. 1970년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또 그리고 하나로 우리를 묶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거기에 노래 중에서도 군가가 네. 많이 사용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때는 막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막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시대고 항상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시대였나 봐요. 그런 얘기가 항상 나왔고 거기다 또 다 외웠죠. 저 민족 중흥의 우리는 이 땅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이런 거면서 외우면서 이 나라를 충흥시켜야 돼, 막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막 아니, 그 시험도 봤었어요. 네. 그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 국민교육헌장인가요? 국민교육현장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네. 걸 했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후의 작곡가인 나훈영 선생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작곡가 나훈영 선생은요. 서양 음악 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한 작곡가인데요. 네. 발표한 곡만 1천여 곡. 음. 아, 이분 역시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나훈영 선생을 살펴보니까 네. 광복 이후부터 나라를 위한 여러 노래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중요 행사에 사용되는 곡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박목월 선생과 협업한 광복절의 노래, 또 8월의 노래 외에도 나라 사랑, 꽃피는 남녀 이런 노래들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거장의 활동 속에서 군가도 나오게 된 것이고, 네. 근데 1970년대가 군가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전후 말고도 그 시절에 막 앨범으로 발표된 군가들이 꽤 많거든요. 아, 그래요? 유명한 노래도 있고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높은 산 깊은 물을
없다 물러쓴 절모 밑에 충성에 불타고 백두산까지라도 밀고 나가자 한자로 총을 메고 굳세게 전진하는 우리의 등 뒤에 조국이 있다 비와 땅이 스며 있는 이곳이 서른산에 쏟아지는 별빛은 어머님의 고운 눈빛 전우연이 몸과 전 통일이 된다면 사나의 한 모습 무엇이 두려우랴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심야의 우리들이 노린 조국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으랴 남북으로 끊어진 별의 핏줄 이 땅과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꽃하늘 불바다를 물으면서 고향간 부모 형제 동사를 위해 전혀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결국에 백불 아래 목숨을 건다 우리가 네. 군가를 거의 연속으로 한 너댓 곡을 지금 들어본 거죠? 네곡 정도 나왔나요? 네 곡 네. 나왔었죠. 네,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기억이 남는 저는 군가. 다 군가가 좋은데 군가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게 목숨을 이렇게 조금 한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걸 희생하는 것 자체가 기꺼이 내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희생하겠다. 이게 약간 좀 소름 돋는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서 목숨 바쳐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떤 구체적이고 절실한 어떤 의지가 담긴 가사였다. 그러니까 더 그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 때는 진중가요라고 해가지고 뭐 전선야곡이라던가 네.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들이 대중가요 가수들이 부르면서 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군가 작사 작곡자를 보니까 네. 그 대중가요 작사 작곡자하고 또 군가 작사 작곡자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화랑 씨나 뭐 김광섭 씨나 유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또 대중가요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또 친숙하게 네.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까 네. 나온 노래 중에서 뭐 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거든요. 일반 국민들도 다 불렀었고 멸공의 횃불도 엄청나게 유명한 노래고. 그 노래가 나아랑 선생님 작곡이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연합순정 만든. 그러니까 군가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네. 네, 그 멸공의 횃불에서 뭐 전야 뭐 전우연가 내 나라는 내가 그 부분이 멋있더라고요. 막 비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가사들도 그렇고 그 느낌이 저 뭔가 자꾸 그 독립 열사들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저 가사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우리 소년들 그러한 분들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거든요. 네, 현충일이 무슨 뜻이냐면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 순국선열
이런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6.25 전쟁이라든가 그럴 때 순국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독립 열사들, 뭐 안중근, 김구,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까지 네. 다 포함해서 그 뜻을 기리는 날이 바로 현충일인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지만 이게 네. 단순히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 봉사, 어떻게 피와 땀, 목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경건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약간 가사 보면서도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왠지 제가 막 이렇게 항상 즐거운 노래를 선사해드리지만 네. 이렇게 경건한 음악을 또 들으면은 아 나도 진짜 조금 이 희생 정신을 이렇게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덕분에 그 다 이 열사들 덕분 막 이렇게 네. 정말 그런 희생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좀 호국 영령을 향한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군가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군가는 네. 뭐였을지. 이 광복 이후에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군가로 채택한 군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1946년에 작곡된 해방행진곡. 네. 우리는 나라 삼면의 나라 나라의 흥망도 이곳에 있고 전국의 수위도 이곳에 나타 한반도 장하자고 나갑시다 생명선 위 바다로 지키자 싸우자 이 이 노래는요, 손원일 제독이 작사를 했고요. 아내 홍은혜 씨가 작곡을 했는데요. 가사가 우리는 아노라 삼면의 바다, 나라의 흥망도 이곳에 있고 천고의 충의도 이곳에 났다. 황파노도 잡아채고 나갑시다. 생명선 이 바다로 지키자 싸우자 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국토와 나라를 지키자 이런 뜻이죠. 방금 다 들은 군가들도 군인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자 뭐 이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목숨을 바치자는 얘기가 여러 군가에 일반적으로 나오고 근데 방금 나왔던 노래 중에서 진군가의 좀 특이한 점이 네. 백두산까지라도 밀고 나가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6.25 직후에는 우리나라 군가가 좀 뭐 전진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다면 70년대쯤 되면 주로 지킨다는 이미지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공격한다는 생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는 그리고 90년대 푸른 소나무에는 아까 왜 평화의 깃발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강해지는 건데 진군가는 70년대에 나온 노래지만 저 때까지도 뭐 백두산까지 밀고 나가자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네요. 그래서 네. 목숨을 바친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와 나도 그렇고 뭐 멸공의 햇불도 그렇고 그래서 너와 나 같은 경우는 너와 내가 맞잡은 손 방패가 되고 너와 나의 충정 속에 조국은 산다. 네. 그래서 결국 너와 나니까 우리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방패가 되겠다. 네. 결연한 의지로. 그리고 우리 설아윤 씨가 아까 감명 깊었다라는 가사가 바로 전선에 간다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저는 전선을 간다. 가장 마지막에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성은 말을 잊었네. 그러니까 그때 군인 나이가 20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젊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상처 입은 노성은 말을 잊었다는 그 가사가 약간 네. 말을 조금 저도 잊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가사들의 모든 공통점은 꽃잎 같은 목숨들.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 군인들이 다 젊고 네. 굉장히 뭐랄까요 가장 그 생기 넘치는 그 시대 그 시절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목숨을 내놓는다. 네, 그런 결의를 다진 노래잖아요. 네. 저는 너무 고마워요. 네. 수국 열사들한테도 그렇고 국궁 장병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이제 노래에 담긴 정신이 지금 우리를 이제 울컥하게 하는 그런 네. 건데 서로 울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우리도 그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면 울컥한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살아 계셨다면 그렇죠. 내지는 뭐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아, 우리가 지킨 나라가 지금 한국이 잘 저렇게 살고 됐구나. 있구나. 막 한류 막 이렇게 됐구나. 한류 아, 열풍이고 막. 이런 걸 네, 막 맞아요. 보시면서 그분들도 울컥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 자체가 그렇게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네. 정말 눈부신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지금 뭐 우리나라 보면은 울컥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생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네. 문화의 힘.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네.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또 6.25라던가 또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18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그런데 70여 년 만에 정부에서 새 제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야,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70년은 만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여 년 만에 이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일들을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월남전 참전 6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국가가 보훈을 잘 해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거나 열심히 노력한 분들을 잘 대우해 드려야 우리 후세가 또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국가를 위해서 충정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니까 보훈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가가 발표된 1970년대인데요. 그런데 유독 전우 이 노래가 현재까지 장병들에게 기억되고 또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전우라는 노래는 솔직히 정말 저도 그렇고 노래가 단순하면서 따라 부르기 쉬운 그게 가장 임팩트가 있거든요. 전 전우라는 가사가 너무 단순하면서 따라 부르기 쉽게 가사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 귓가에 맴돌고 머리에도 맴돌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뭐 가사에 있어서의 특징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병영 생활을 뭐 인간적으로 그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네. 나왔었지만 이 노래가 막 적을 제압하자, 뭐 처단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네. 뭐 전우와의 정, 나라를 위한 뭐 애국심, 담배 한 가지도 나눠 피는? 인류애, 막 전우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런 정서는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군가에 비해서 특정 시대상이 선명하게 딱 각인되지 않은 보편적인 가사라서 더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은 네. 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군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지나쳤던 측면도 있는데 오늘 새롭게 다시 군가를 바라보게 되네요. 그래서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치열하고 또 굳센 의지를 느껴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 앞서간 분들의 의지가 숭고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근데 그 와중에 설혜은 씨가 오늘 이 자리에 네. 군통령의 자격으로 와주셨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시절 연가를 통해서 조금 더 굳건한 의지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내주신 장병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나라 지키시면서 임무 수행하시면서 건강하게 무탈하게 임무 수행 완료하시고 잘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장병분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부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의 끈끈한 전우애를 다지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